네, 경제성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후 현금 흐름, 오늘 예제 풀어보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강 기준으로는 오랜만일 거예요. 이제 학기 말인데 토론 수업을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네, 한번 한 주차는 실제로 수업이 이론 수업이 아니고 다른 것을 했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기억을 되살려야 하니까 아마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살펴보고 바로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세후 분석을 하는데 세후 분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세전연금 흐름에서 세후연금 흐름을 이제 계산을 해서 세후연금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뭐 NPV도 계산할 수 있고 IRR도 계산할 수 있고 BC도 계산할 수 있고 뭐 그걸 가지고 대안을 뭐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캐시플로우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이라는 게 고려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전까지 다루고 있던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 즉 BTCF고 이번 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여기서 세금을 고려해서 ATCF를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ATCF를 계산을 하려면 세금 파트가 이제 필수적인데 이 세금 파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세금 파트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과세 대상 소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지난 동영상 강의에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이 파트는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파트, 즉 감가상각에 관한 것이 새로웠었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에 관한 얘기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주된 계산 문제였습니다. 물론 세금 계산하는 세율에 관한 것들도 좀 다뤘었지만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스트레이트 라인 메소드와 디클라이닝 밸런스 메소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계산법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금액, 해마다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야 되는 금액을 알 수가 있었고 그 감가상각 금액이 방금 살펴봤던 이 파트에 이제 계산이 되면서 과세 대상 소득이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과세 대상 소득이 계산이 되면 그걸 통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세금이 계산되면 BTCF에서 ATCF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좀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연결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은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고려된 세후 분석을 하는 과정을 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시면 이 페이지부터 이제 3페이지 동안 한 예제가 지금 3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 과정이 점점 커지죠. 범위를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헷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이 강의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각 단계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보여드린 다음에 시스 파일,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직접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xample 9.3을 보시면 초기 투자 1000이 이루어지는 경우 5년간 매년 400의 수익과 100의 운용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1000이 들어가는데요. 이 돈으로 장비를 구입을 하는 거고요. 5년의 내용 연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5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포인터를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포인터 옵션 어떻게 하는 거야? 굵게 하는 걸 자꾸 메뉴를 못 찾아서.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고요. 5년의 내용 연수를 가지는데 잠정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에서 밸류가 0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5년 동안. 뭐 그럼 좀 사실 감가상각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하겠죠. 이거는 지금 감가상각이 정해법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감가상각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기간이 N이 5년인 거죠. 네. 세율은 누진세가 없는 고정세율로 40%이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운 형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뭐 복잡한 형태로 가면 이제 여기도 이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고 IRR과 NPV를 통해 대안을 평가하시오. 네, 굉장히 어렵죠. 네. MARR은 15%입니다. 우선은 1단계 BTCF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BTCF는 이제 그 세금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제 현금 흐름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총 수입, 총 수입은 여기서 400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운용비용, 100의 운용비용,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만들어놨죠. 그런 다음 투자비는 초기에만 딱 1000이 발생을 해요. 초기에만 딱 1000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잔존가치, 딱 지금 잔존가치가 없긴 한데 잔존가치가 예를 들어 얼마라고 설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장부상에 존재하는 가치인데 그게 실현이 되는지가 사실 문제가 돼요. 이게 복잡한 세금 문제로 가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때 잔존가치, BTCF에서 따지는 잔존가치는 BTCF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발생을 하는 것들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현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예를 들어 200이 장부에 잡힌다 그러면 정말로 걔를 팔아서 200만 원을 벌어야지 우리가 고려하는 캐시플로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차피 뭐 0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장부상의 0원인데 팔았을 때 그거보다 비싸다 이러면은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요. 네. 좀 나중에 뭐 실제 오프라인 실강에서 용문을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모르겠는데 다루게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면 장부상에 얼마라고 잡혀 있는데 장부상에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길어지는데 200만 원이 될 때까지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이제 세금 혜택을 줬는데 실제로는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100만 원은 제가 허위로 신고를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아무튼 몰라도 되고요. 실현된 잔존 가치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0원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잔존 가치가 100만 원이다. 잔존 가치가 100이다. 잔존 가치가 예를 들어 100이다 라고 했는데 딱 그 100만큼을 실현해서 돈을 가졌다. 장부상에 100만 원으로 기록이 될 건데 5년 지나서 정말로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중고시장에 팔아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을 적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세전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죠. 0부터 5까지 총 6번의 현금 흐름 t 이꼴 0에서 5까지의 현금 흐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총 수입은 플러스일 거고요. 운용비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투자비도 마이너스, 돈이 나가는 거니까 잔존 가치는 플러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세전 현금 흐름이 계산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감가상각과 이자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지금 이자액이 없는 문제예요. 현재는 이자액이 없는 문제인데 실강에서는 이자액이 있는 문제로 한번 더 복잡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액에 대해서 그 세금 혜택을 또 주거든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를 해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대출을 장려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대출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역시 경제활동, 즉 투자활동을 하는 걸 장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장려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자를 정부가 다 내줄 수는 없지만 이자에 대해서만큼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를 해줄 테니 좀 싸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효과를 가져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대출 이자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걸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제외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감가상각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은 스트레이트 라인 메소드에서 감가상각은 아주 단순하게 따질 수가 있죠. 그죠? 네. 처음 시작 금액에서 1000에서 감가상각 금액까지 빼주면 이게 1000이죠. 이게 지금 1000인데 이게 얼마냐면 전체 감가상각 금액이죠. 네. 총 감가상각 가치입니다. 네, 1000에서 0까지 떨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에서 0까지 이만큼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총 1000이고요. 이걸 5로 나누면 200이 되는 거죠. 200만. 그러니까 매년 200만 원씩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은 총 수입에서 운용비를 빼주고요. 네. 그리고 감가상각과 부채이자를 빼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건 없으니까 감가상각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수입에서 운용비를 빼주고 감가상각과 과세대상 소득을 제외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과 죄송합니다. 부채이자를 제외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부채이자가 없으니까 감가상각만 새로운 고려 대상이 되거든요. 투자는 이때 지금 고려가 안 돼요. 원래도 투자라는 게 장비를 사서 제 에셋이 되기 때문에 장부상에는 현금이 이제 다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제 연기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세전연금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라서 감가상각을 따로 고려를 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감가상각까지 고려를 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이미 마이너스라서 과세대상 소득이 안 잡히는 상태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고려되지 않은 문제 중에 고려되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가 세전연금 흐름이 300이고 감가상각이 200이라서 빼주면 과세대상 소득이 100이 남거든요. 만약에 세전연금 흐름이 300이 아니라 100이라면 그래서 감가상각이 200을 빼야 된다면 마이너스 100이 되잖아요. 네, 과세대상 소득이 음수일 수 없습니다. 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세금을 돌려받게 되잖아요. 네. 물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거죠. 세금을 적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지 적자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빵으로 잡아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쨌든 과세대상 소득이 남아있어요. 해마다 100만 원씩 과세대상 소득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 과세대상 소득을 토대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세금을 구합니다. 세금은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과세대상 소득과 택서블 인컴이라서 TI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거기다가 세율 T를 곱합니다. 물론 세율이 고정 세율이 아니라 누진세가 죄송합니다. 누진세율이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근데 일단은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선 그냥 세율만 곱해서 세금을 구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각 단계마다 세금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ATCF는 BTCF에서 세금을 빼주면 되니까 ATCF, BTCF가 여기 지금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세금을 빼주면 다시 다 지우고 좀 깔끔하게 여기서 얘를 빼주면 세후 현금 흐름 ATCF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을 하면 여기서 세금이 바로 계산이 되고 얘랑 얘를 통해서 ATCF가 계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NPV와 IRR 구하는 거는 그냥 이 ATCF 캐시플로우를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 그냥 적용을 하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실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아기 수단이 나왔네. 네. 네. 예제 9.3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뭐 이미 다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네. 보시면 각 연도 0, 1, 2, 3, 4, 5년에 대해서 총 수입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총 수입이 나타나 있고 운용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처음에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잔존 가치가 0원이니까요. 네. 요게 이제 장비를 1,000만 원에 사서 나중에 이제 한 푼도 안 남는다는 거죠, 가치가. 세전연금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수입에서 운용비를 빼주시고요. 네, 운용비를 빼준 게 지금 여기 두 번째 C42 부분이죠. 운용비를 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투자비도 역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각 셀에다가 다 복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1000, 300, 300, 300, 300, 300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끝났고요. 감가상각부터는 여기서 연결되는 게 아니죠. 감가상각은 따로 구해야 됩니다. 감가상각은 어디서 구하죠? 요 두 줄, 투자와 잔존가치 요 두 줄을 이용해서 감가상각 D를 구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을 보시면 1000에서 0을 빼주고 5년으로 나눠준 거죠. 이 SLN 함수를 쓰셔도 괜찮은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얘기니까 1000에서 빵을 빼고요. 네. 그 다음에 총 기간이 5년이니까 5년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은 뭐 됐고요. 해마다 똑같으니까 그냥 뭐 위에서 그대로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고정자를 쓰셔도 되는데 고정자 쓰시기 귀찮으시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가상각이기 똑같이 200만 원인 거고요. 자, 이제 과세대상 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과세대상 소득 감가상각은 여기 두 개에서 구했고요. 감가상각이 이제 이쪽으로 요 둘을 계산했더니 여기가 나타난 거죠. 이제 과세대상 소득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총 수입에서 운용비를 빼준 부분입니다. 총 수입에서 운용비를 빼주고 추가적으로 감가상각 하나만 더 빼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해주고 여기다 감가상각을 함께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소득을 보시면 0, 100, 100, 100, 100, 100 이렇게 해마다 100만 원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드디어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세금은 과세대상 소득에다가 세율만 곱하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정적으로 이 40% 부분을 곱해주면 되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해마다 4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죠. 이제 세후연금 흐름입니다. 세전연금 흐름이 계산되어 있고 세금이 계산되어 있으니까 세전연금 흐름과 세금을 서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세후연금 흐름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다 이렇게 매번 세전연금 흐름 부분에서 세금을 빼주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마다 300만 원을 벌지만 4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운용비로 나가고 세금으로 40만 원 나가고 260만 원을 버는 그런 이익 구조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0, 260, 260, 260, 260 이렇게 5번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요. 네. 이 캐시플로우 6개짜리의 이 캐시플로우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IRR이나 NPV를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BC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MARR은 15%라고 주어져 있을 때 IRR은 그냥 이거 쭉 긁어서 IRR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죠. 네.
그랬더니 9.43%입니다. IRR이 이 세금을 고려했을 때 이 현금 흐름의 IRR이 9.43%라는 얘기는 수익률이 9.43%라는 얘기는 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투자 기회인 15%, 즉 두나싱이라는 투자 기회 기존에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15%니까 걔보다도 수익률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선택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다른 한편으로 NPV를 구해보면은 네, 이 전체에다 NPV를 구하려면 NPV로 15%를 적용한 다음에 네, 현금 흐름은 1년치부터 구해야 되겠죠. 네, 0 기간은 빼야 되기 때문에 0 기간은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보라색 부분을 먼저 계산하고 0 기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000은 따로 더해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음수가 나왔어요. 네, NPV의 기준값은 0이죠. 왜냐하면 두나싱의 NPV 값이 0이기 때문에 따라서 NPV가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두나싱의 NPV보다 나쁘다는 얘기니까 두나싱보다 지금 현재 이 대안이 안 좋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기계를 사는 게 별로 좋지가 않다. IRR도 NPV도 똑같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금이 없을 때는 뭐 괜찮은지 한번 볼까요? 세금이 없을 때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똑같이 그대로 복사해서 세전현금 흐름 파트에다가 붙여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IRR을 계산을 했더니 네, 세금이 없을 때는 15%가 살짝 넘어요. 네, 살짝 넘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세금만 안 냈으면 뭐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지금 라지에이터가 꿍꽝거려서 여러분들 굉장히 시끄러울 텐데 얼른 끝낼게요. 세금만 안 냈으면 NPV도 양수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이제 겨울이 돼서 동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간대가 와버렸네요. 네,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세후현금 흐름의 그 실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소음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동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만나서 계속하도록 하죠. 네, 더 많은 더 복잡한 예제를 다루는 부분이나 응용한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